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의료원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화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재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모바일 헬스케어 현재와 미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장표가 안 떴는데요. 네. 이제 기관 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장표로 대체해 주시고요. 이제 이 기관들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바일 헬스케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술이나 어떤 다른 것보다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그 모바일 헬스케어, 즉 미국에서는 M 헬스케어라고 이제 상당히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분야인데요. 미국 NIH에서 모바일 헬스케어에 관한 정의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비슷하게 U 헬스케어라고 정의가 된 게 있죠. 근데 U 헬스케어는 약간 의료기기 쪽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NIH는 전반적인 데피니션을 한 건데 여기를 보시면 헬스에 대한 개선, 그 다음에 헬스 서비스, 그 다음에 헬스 리서치 분야에서 이동 가능한 와이어리스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헬스케어는 밑에 보시면 PwC에서 정의한 건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환자의 경과에 대해서 분류된 것과 또 밑에 보면 헬스케어 시스템에 관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에 관해서 데피니션하는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환자 경과에 대해서는 먼저 웰리스 개인 건강 관리죠. 그 다음에 프리벤션, 다이아그노시스, 트리트먼트,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분야와 이 밑에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 개선에 관한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장표는 US 헬스 마켓 사이즈를 예측한 건데 저는 한 3, 4년 전에부터 이게 모바일 시장이 침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가 상당히 늦을 것이다 예상했는데 작년 데이터를 보면 그동안 커온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2024년까지 CAGR로 28% 성장할 거다. 이 자료는 작년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은 연구 기관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최저로 13%에서 가장 많이 본 게 48%까지 성장률을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 장표는 그 중간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유동적이다. 그 본 관점마다 다르다. 근데 이 밑에 보시면 M 헬스케어가 그 약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근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컴퓨터로 하는 모든 영역, 빅데이터, AI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 시스템 포함해가지고 모든 영역을 관할하고 M 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부분 집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헬스케어는 점점 그 영향을 넓혀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 헬스케어 특히 의료 분야는 원격 의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원격 의료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작년 데이터인데 텔리비짓이라고 나왔는데 원격 의료, 텔리메디슨, 텔리비짓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만 누구한테 이 정보를 제공받았느냐 하니까 53%가 의사, 그 다음에 28%가 보험회사로부터 그 정보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원격 의료가 허용이 안 되죠. 의사로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도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 연관돼서.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의사, 보험회사 이런 관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하고 있고 오른쪽 위에 장표 그래프는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나는 이미 사용했다는 게 18%, 앞으로 사용을 고려하겠다가 53%, 그 다음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29%고 상당 부분이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사용할 거다. 그 다음에 사용했던 분들한테 왼쪽 아래 부분 이 그래프를 보면 사용해봤더니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오피스 비지 대면 직접 방문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 좋았다가 54%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비슷했다가 42%. 그래서 가지 않고 텔레비짓으로 해가지고 더 좋았거나 똑같았다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이 분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는 앞으로 사용을 더 늘리겠느냐, 늘리겠다는 게 한 60% 되고요. 그냥 지금처럼 쓰겠다가 한 38% 되고 사용을 줄이겠다는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분야가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기뿐만 아니라 헬스 앱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 자료, 27년 자료입니다. 왼쪽 막대 그래프가 16년, 오른쪽이 17년도인데 32만 5천 개 앱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비해서 구글 스토어에서는 약 50% 성장을 했고 애플 스토어에서는 약 20%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7만 8천 개의 새로운 앱이 이제 출시가 됐죠. 그래서 2018년도 7월달 한 달간만 어떤 앱이 가장 많이 팔렸을까 분석을 해봤더니 칼로리 카운터라는 앱이 있어요. 그 카운트는 이제 다이어트 관련한 앱인데 한 달에 한 100만 불. 그 다음에 헤드스페이스라는 모바일 앱이 이거 명상 관련해서 하는 앱인데 이렇게 나왔고 캄 수면 장애나 또는 릴렉스하는 그런 도와주는 그런 앱. 그 다음에 스트라바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있죠. 그 활동량 같은 것, 사이클링, 스위밍 이런 분야가 상당히 이제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격 진료를 보면 미국에서 탑4 원격 진료 컴퍼니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투자가 많이 일어났거나 주목을 받고 있는 원격 진료인데 이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병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레모네이드 헬스는 버스 컨트롤 그러니까 산모 이제 ED라는 거는 발기부전. 근데 헤어로스는 이렇게 탈모 관련해서 상담 치료하고 약을 주문하고 메일로 딜리버리 받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헬로 MD는 카나비스라고 이게 그 치료성 약간 마리화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드바이스 받고 정보를 받고 처방받고 그다음에 의사와 환자 간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스트리트라고 해서 당뇨 환자 특화된 그런 회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실시간 정보 교환하고 그다음에 인카운트 텔리헬스는 클라우드에 비디오 시스템을 올려가지고 정신과 의사와 리모트 상담 및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특화된 분야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이제 그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원격 진료 분야고요. 근데 이 분야가 이제 미국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헬스 키오스크라는 분야인데 이런 사진에 있는 것 같이 키오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저기 가서 자기 건강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퍼시온트 헬스라는 솔로 헬스가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이 들어가서 이제 의자에 딱 앉으면 자기 체중이나 이런 것들을 잴 수가 있고 팔 끼는 곳이 있죠. 그때 혈압 이런 것들을 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클리블랜드 클리닉 쪽하고 해서 건강 코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키오스크인데 현재 월마트, 샘스클럽 이런 데 3,500군데 설치가 이미 돼 있고요. 하루에 13만 명 정도 사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수익 모델은 물론 저 서비스 하면서 피를 받는 것도 있지만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광고나 이런 쪽으로도 수익 모델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지 전국에 11,000곳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는 이제 약국에서 설치되어 있고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3,000만 명 가입이라 그러는데 저거는 좀 오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안 믿어지는 자료인데요. 그래서 더 찾아봤는데 뭐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 명 이상 가입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이지는 한 60여 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접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고, 빨갛게 나오는 헬스파 쪽 오른쪽에 있는 키오스크인데요. 저는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저 안에 너무 많은 고가의 장비를 넣었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원격 진료를 시도를 했으나 이 비즈니스 수익 타산이 아마도 결국 2016년도인가 셧다운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거는 실패한 사례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 헬스케어 수익 구조를 보면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이 병원 측에서 보면 클리닉 그 프랙티스를 많이 변해 가면서 그다음에 페이어들이 프로바이더에서 페이션트로 얼마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페이어가 창출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클리니컬 체인지가 없다가 나중에는 전체가 모바일라이제이션 돼가는 과정이고, 수익 모델을 보면 제일 밑에 보면 프리미엄이라고 있죠. 저거는 이제 공짜이면서도 프리미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거기에 광고가 실리고 서드 파티에서 돈을 대다가 차츰 업셀 컨텐츠가 나오면서 컨슈머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붙고 현 서비스들이 모바일라이제이션 되면서 보험회사나 또는 회사 고용주가 뭐 자기 회사 직원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새로운 페이어들이 자꾸 크리에이션 되거든요. 근데 이쪽 분야는 역시 새로운 페이어를 어떻게 크리에이션 시킬 것이냐,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비즈니스 분야는 이 벌리딕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데이터 플랫폼 회사인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250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붙였다고 그랬는데 최근 보니까 약 400개 정도 붙였다 그래요. 그래서 일일이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를 일일이 개발을 해가지고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저기 고객사, 의료기관, 솔루션 회사, 정부 이런 데에 그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돈을 받고, 사용자들은 PHR 그 사용자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데이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가 자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점차 데이터 싸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출처는 올해 강원 도민일보에서 나온 건데, 이 두 나라를 찍은 거는 세계에서 가장 의료 서비스가 보수적이라는 그런 두 나라였는데, 독일하고 일본이죠. 근데 독일이 이미 이제 규제를 엄청 풀었어요. 2016년도에 이 헬스법이랑 발효해가지고 원격 진료나 모든 이렇게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 국가 인프라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일본도 풀었죠. 밑에 보시면 원격 진료가 2015년도부터 전면 시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 슬슬 발전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해외 그에서 계속 디지털 헬스케어가 지향하는 어플리케이션 트렌드를 보면요, 원격 의료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 비즈니스가 되겠죠. 그래서 관심이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솔루션이 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제한이 많죠. 그 다음에 IoT, AI, 폭발적인 AI, 블록체인, 이것도 EHR이나 PHR 시도로 갔을 때 필요할 수도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회사가 점차 그 시장을 유통 채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돈을 대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러면은 그 개인의 건강 관리를 프리벤션하고 얼리 디텍션함으로써 보험 그 료가 떨어진다는 그런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뭐 이런 거는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중앙일보에서 이제 올해 9월에 그 나온 건데 좀 세죠, 제목이. 디지털 쇄국, 한국 떠나 중국 가는 모바일 헬스케어. 그래서 보니까 그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 말고 다른 자동차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제가 다 빼고 그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만 했는데, SKT나 이제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병원도 그렇고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 중국으로 진출하고 뭐 브라질로 진출하고 지금 해외로 자꾸 이제 뻗어 나가는 이제 추세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모바일 플랫폼을 만든 병원들이 있는데 서비스를 못 하죠. 그러니까 해외로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먼저 진출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내 UL 산업 침체 원인을 보면 뭐 많이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의료법이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고 보험 수가가 개발을 해도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그다음에 기술 표준이 아직도 미확립이 돼 있고 전문 인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어도 이런 받아줄 수 있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판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까 원격 진료나 클라우드나 이런 제한들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는 이렇게 거대한 흐르가 4차 산업 이렇게 거대한 파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잘 안 나가는 그런 답답한 면이 좀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빅 트렌드는 아까 앞에서도 상당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게 많습니다. 빅데이터 ICT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하고 얼리 디텍션하고 뭐 정밀의학으로 가야 되고 ML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인 정보들을 그 정밀의학에서도 정밀의학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개인 정보들을 모으는 것도 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메가 트렌드로 이제 가고 있다 세계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물결을 빨리 타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결국 어떤 플랫폼 모델로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한 번에 이런 모델은 탄생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밑에 보면 이제 의료 시스템, 의료 기관들이 어떻게 경영 관련해서 혁신할 수 있느냐 분야, 그다음에 의료 데이터 분야, 의료 서비스 분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서드 파티가 자꾸 참여해가지고 나중에는 B2B2C로 가는 이런 전체적인 모델이 생겨야 되고, 저는 이게 국가에서 좀 주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 이제 마지막으로 장표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발전 방향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원격 의료가 이게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이 국가 주도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동네 병원이나 규모가 작은 병원부터 원격 치료를 가입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원격지 오지부터 먼저 서비스를 실시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각종 규제 및 법령 정비가 필요한데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가 뭐 보복부, 과기부, 행안부, 뭐 다 산자부, 뭐 이런 그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다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런 분야를 개선하자 하고 지금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적인 의료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PHR 시대로 우리도 이제 미국은 이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 EMR이라 그러죠. 병원에서 갖고 있는 의료 데이터들을 본인들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미국이나 이런 데로 PHR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그 과거에 묶이지 말고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가 과제가 의료기기 나오는데, 의료기기가 나오면서 시제품 만들고 그 사이에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캐즘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국가 과제를 하면서 특히 의료기기 분야는 좀 장기간에 그런 캐즘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후속 과제들, 이런 과제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과감한 스타트업 지원을 좀 해야겠다. 의료기기 분야는 특히 인허가부터 임상실험부터 제조 분야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감히 뛰어들 수 없는 분야거든요. 이런 분야들이 활성화되도록 좀 도와줘야겠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아까 말씀드렸고요. 표준화, 지금 표준화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에 표준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 협상 해외로 가자. 이게 참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 안 돼 연습을 해서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군대에서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라.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고요. 아무튼 한국에서 먼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이거 바꾸려다가 제가 못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